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장 마감하고서는 KB금융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제 3분기 실적에서 금융주들의 실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또 이 금융주들의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도 이 종목을 봐야 될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를 보자마자 재미없는 주제를 주셨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왜 또 그런 말을? 재밌습니다. 아, 네, 재밌습니까? 네, 사실 뭐 메타버스, 오징어 게임 이렇게 네. 시장에 트렌디하고 핫한 내용은 아니긴 해도 그래도 이 메타버스만큼이나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지 네. 금융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고배당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네. 이제 고배당이라는 의미가 사실 성장과는 좀 거리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의 어떤 성숙기 단계에서 보통 이제 배당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이제 취하는 것이 바로 고배당 종목 업종들의 주요한 특징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업종들이 대부분 다 고배당에 해당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지금 예금을 차라리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뭐 국민은행을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KB금융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왜냐하면 배당을 한 4에서 5% 정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정도로 현재 이제 은행주들은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고배당주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또 보험주 그리고 증권주 이런 업종들도 대부분 다 이제 금리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이자율이 0% 된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서 약 2에서 5% 사이의 정도 금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제 고배당 성향에 좀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 많이들 아시는 것이 뭐 인프라 관련된 예를 들면 맥쿼리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고배당주에 해당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본다면 부동산 리츠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리츠는 리츠라는 것이 자체가 리츠 펀드 자체가 그 배당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업종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에도 리츠가 몇 개가 있는데 최근에 SK 리츠가 또 상장하기도 했죠. 네. SK 리츠도 보면 이제 고배당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리츠 관련된 종목들도 좀 고배당 업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제 10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11월, 12월 이제 약 2달 남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고배당을 쫓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지금 시기에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배당 업종들도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현재의 전략 같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들고 있었던 재형저축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볼까 하고 봤더니 금리가 여전히 너무나 낮더라고요. 낮죠. 네, 낮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주식 방송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계속 네. 저축을 하는 게 예금을 넣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2%, 5% 고배당이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예금보다 더한 돈을 줄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높죠. 그렇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채팅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근 주식 변동성이 심해서 안전 비율로 배당주 바스켓 한둘쯤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동의하시는지 최근에 또 국제유가 급등에 전체적 지수가 무너졌을 때 금융주는 버티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이들에 대한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조금 이제 사실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지 않은 이제 그 수요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좀 자금이 크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배당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그 고배당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그 유가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주와 금융주는 오름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연관관계가 있죠. 사실 이제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금리라는 자체가 어떤 물가의 한 기준선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금리를 높임으로써 유동성을
회수하고 그에 따른 물가 수준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주 이런 당연히 이제 금융업종들은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당연히 그 금융업종에 대한 이익치는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금융주가 이제 물가 상승을 통해 이게 유가 상승을 하면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금융업종들을 제가 주가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송도현 대표님은 네. 금융주 들고 계신가요? 저는 당연히 안 들고 있죠. 우리 송도현 대표님의 투자 성향을 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네. 안 들고 있겠거니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카카오뱅크는 조금 다른 색깔을 띠지 않을까. 그래서 상장했을 당시에 젊은 층들의 주식 투자자분도 환호했던 게 금융이라는 안정성 그리고 핀테크라는 성장성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는 좀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카카오뱅크는 조금 특이한 성격이죠. 바로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뒷배를 안고 있는 이제 현재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장을 했을 때 이 카카오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좀 반영이 돼서 일부 좀 약간의 가격이 높게 형성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에 따른 좀 밸류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금융주보다는 다소 좀 고평가돼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 금융업종에 속하는 종목은 맞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배당 성향은 늘려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지만은 현재의 어떤 상황만을 봤을 때는 그 금융업종이라 보기에는 약간의 어떤 그 고밸류인 상황은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밸류 평가로 고밸류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장이 마감하고 KB금융의 실적이 공개가 됐고요. 최근 해외,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좋았거든요. KB금융의 실적은 어떻게 보셨는지 연이어 나오게 될 금융주들의 실적은 이번에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그 금융주들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은행은 대표적으로 이제 예대 마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부동산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또 그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출을 제한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해당하는 대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업종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을 현재 경신을 하는 상황이라서 목표가가 좀 상향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더 좋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배당에 대한 그런 수요도 더 있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추세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저는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KB금융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자. 저도 약간 투자 성향이 불나방인 거 아시잖아요,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약간 공무원 성향,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물론 네. 안정적인 걸 좋아하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네. 채팅방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불나방이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그래요. 저도 불나방이 저축하기 어렵고 그래서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도 다가오고 네. 있고 연말이니까 배당도 있고 안 그래도 불안한 시장에서 해지 역할하는 금융주를 담아볼까라고 저도 솔깃하고 있는 찰나였거든요. 전망 짚어보면서 금융주 내 탑픽 그리고 송도현 대표님의 네. 가격 전략까지 저에게 전해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 다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에 금융주 금융주 내에서. 먼저 설명하고 네네. 네, 금융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KB금융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근데 제 자리가 조금 더 좋은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금융 지주가 조금 더
그 저점에서 주가가 좀 형성이 되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업종들은 이제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금융 지주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은행의 대출 증가로 인해서 마진 증가가 그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은행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의 수수료 증가도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이 요즘에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바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된 게 뭐였죠? 바로 우리종금이었죠. 업비트가 우리종금을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우리 금융지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그러니까 이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은행 업종들이나 이런 금융 업종들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이제 고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은행주들도 향후에는 그런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또 재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매력적인 NFT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블록체인 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투자의 방향을 확대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금융 지주도 효율적인 자산 배분, 투자 자산 배분을 해서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실적이 좋게 나와주었고요. 현재 기술적인 흐름들도 주가가 서서히 지금 주요 이평선들 모두 상방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연말에 배당 수요까지 감안했을 때는 지금 자리가 좀 투자의 자리로서는 좀 매력적인 그런 자리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하나금융 기준만 봤을 때는 네. 45,800원을 매수 밴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매도가 6만 원, 손절 가격을 4만 원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가 가격적인 면에서 차트를 봤을 때에도 더 매력적으로 네. 보인다.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채팅방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은행들은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할 텐데 금융주보다 보험주가 좋지 않을까요? 라는 글도 있고 위드 코로나 가면 손해율이 올라가서 보험주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약간 은행, 금융지주 네. 쪽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험주들의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보험주는 현재 약간 손해보험 업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손해율이 작아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익이 더 좋아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고가 좀 덜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손해율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근데 또 보험료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그런 사고나 사건들이 저는 조금 더 그 증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익치는 조금 오히려 줄어들겠죠.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보험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자산 배분과 그리고 예대 마진이 안정적인 은행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보험료만 받고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사들이 그렇죠. 네. 이제는 그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금융주의 지주 쪽으로 네. 투자 의견을 주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배당주 내에서도 하나 골라볼게요. 그 음융권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배당주 연말에 그렇죠. 배 따뜻하게 불려줄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따뜻하게 배를 불려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네. 그런 종목이 하나 있어서 하나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은 바로 이제 K탑 리츠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자, K탑 리츠는 종목 코드는 현재 145270 145270이고요. K탑 리츠는 이 자기 관련 부동산 투자 회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한마디로 리츠 회사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이제 리츠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리츠 회사는 이 리츠라는 아까 제가 특성을 설명드렸잖아요. 굉장히 그 구조상 배당을 굉장히 확대를 해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배당률이 6.8%에 해당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배당이고 연도별로 보면 볼수록 배당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다 지금 가격도 1,500원에 굉장히 작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도 좀 좋아 보인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ROE가
평균 15%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현재 PBR도 0.8배, 굉장히 재무적인 구조가 안정적이면서도 저평가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좀 측면이 현재 상황과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이제 트레이더로서의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좀 언급을 드린다면 바로 이 종목이 좀 약간 정치 테마와도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부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홍준표 지금 국회의원님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돼서 현재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유효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K타 리츠 가격 전략은요? 네, 현재 이제 1,53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차 매수 밴드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1차 매도가는요, 1,9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 가격은 1,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탑 리츠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송도현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탄력성 있는 종목으로 찾아뵙죠. K탈 리츠가 굉장히 탄력적인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